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항준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요즘 밤잠을 못 이루는 우리 한인 교포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 먹는 혈압약이 들지 않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요즘 혈압이 너무 올라간다고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혈압이 또 너무 떨어져서 혹시 약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요즘 혈압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4월 1일 오늘부로 지금 뉴욕의 확진자 수가 83,712명을 찍었고요.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무려 1,9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뉴저지의 경우에는 22,255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 35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뉴욕과 가까우니까 지금 뉴저지에서 지금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우리 미국이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확진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 언젠고 하니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3월 27일에 브루클린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에 환자가 한 명 입원했는데 심근경색 증세를 호소했대요. 심전도상에서도 심근경색 소견이 보였고, 또 이제 그 심근경색을 볼 수 있는 그 피검사가 있거든요. 트로포닌 검사를 했더니 트로포닌 혈중 수치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 심근경색이다 해서 이제 심혈관 조영술을 해봤더니 관상동맥은 멀쩡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러면 이런 심근경색 그런 증세를 보였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코로나가 지금까지는 어떤 급성 호흡부전증, 즉 폐에 손상을 줘서 이제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는, 우리가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혈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직접 심장을 공격해서 심근의 어떤 그 손상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심장 벽세포를 공격한 것인지, 어떤 건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무튼 이 바이러스가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과거의 문헌을 쭉 조사해 보니까 2015년도 사스 때, 그때도 혈압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스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혈압이 떨어지는 게 관찰이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 걸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바로 그 항원이 어디냐면, 그 목표물이 바로 에이스 효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효소를 블록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몸에서 엔지오텐신이라고 하는 혈압을 올리는 물질이 적게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 에이스 이니비터 약도 먹고 또 엔지오텐신 블로커라는 그런 약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에이스와 관련된 혈압약들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서, 야, 이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이 혈압약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력을 더 올려주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반대로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해진 답은 없지만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혈압보다는 오히려 저혈압을 걱정해야 되지 않은가, 2015년도 사스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독감 증세가 있고 내가 어떤 코비드-19 감염이 의심될 때 만약에 혈압이 평소보다 막 낮아지고 그런 증세가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숫자가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데 코로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야 됩니까? 이런 그 댓글을 다는 분들을 제가 보고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러분, 물론 사망자 숫자를 놓고만 본다면은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죠. 2018년도에 거의 8,000명 가량이 죽었잖아요. 지금 미국의 전체 그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4,755명이니까 물론 독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는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페이탈리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게 치명률이라는 거거든요. 치명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그 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사망자의 그 숫자를 갖다 그 비율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독감으로 인한 그 치명률을 보면은 그 치명률이 0.1%밖에 안 돼요. 예. 독감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0.1%로 한 8,000명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세계보건기구 보고로 한 3.5%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치명률만 놓고 볼 때도 벌써 35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독감보다 35배나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치명률만 놓고 본다면은.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중환자실이 마비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사망 중에는 호흡 부전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문제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심부전증이 있어요. 그때 독감에 걸리면 심부전증이 악화가 돼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이제 그 한번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거의 그 인공 그 호흡기에 의존해야 될 만큼 심각한 그 폐손상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독감에서 보여지지 않는 이 코로나에서만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호흡기 그 자원들을 빨리 그 점유하게 되니까 다른 환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돼서 우리의 의료의 그 능력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독감하고 코로나를 갖다 비교할 때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봐서 아, 독감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호들갑 떨지 말고 우리 마스크도 쓸 필요 없다. 괜히 쓸데없는 공포심 조장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뉴욕의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요즘 뉴스를 보니까 2주에서 3주에 피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저도 그러길 바라요. 2, 3주에서 피크 이루고 거기서 플래토 되면서 내려간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만약에 2, 3주가 돼서도 피크를 찍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낮게 잡은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사망자 숫자에서 끝난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잘한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이게 한 100만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옛날에 그 1918년도에 유행했던 스페니쉬 플루, 스페인 그 대독감 때 한 인류의 한 거의 뭐 5천만에서 1억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질병 통제 능력이나 의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되진 않지만 이런 숫자로 계속해서 감염자 숫자가 올라간다면 거의 이제 100만을 찍기 직전인데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500만 찍고 1000만 찍고 예 정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코로나가 한 여름이나 한 7, 8월 돼서 좀 꺾였다가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또 다시 오고 그런 게 2번, 3번, 4번 신종 코로나의 신종이 계속 반복하게 됐을 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생각할수록 아주 첩첩산중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평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섭생에 주의하시고 저는 항상 말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되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죠. 정부에서 지침한 대로 소셜 디스턴싱 하셔야 되고 마스크 쓰시고 핸드워시 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는 나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뭐 저도 뭐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럴 때는 물론 종교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바로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각자가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셔서 빨리 2, 3주 내에 정말 피크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꺾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든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할 때 아마도 한 4월 중순이 될 때 혹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